씁쓸한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만 했던 2017년. 뜨겁게 떠오르는 열정과 함께 2018년은 활짝 굳게! 새로운 해 취업 고수들과 함께 시작하는 성공 취업을 향한 새로운 시작. 활력 있게, 자신 있게, 빛나게! 취업 성공에 빛나는 왕관을 쓰기 위해 답정보센터에서 준비한 새해맞이 취업 성공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3 지금 시작하게! 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답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네, 최근에 한 상담소에서요. 남녀 20대 청년들을 12,000명을 대상으로 네. 감정 상태라는 걸 조사해봤다고 하는데 나만 뒤처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였을 것 같아요? 꽤 많이 있을 것 절반이 같은데요. 넘었다고 합니다. 절반이나요? 절반이요. 저는 그런데 네. 그분들이 왠지 어디에서 어느 부분에서 그런 기분을 느꼈는지 알 것 그렇죠. 같아요. 저희가 어떤 예. 방송입니까? 취업 방송이죠. 그렇죠. 예. 취업입니다. 이게 25.2%가 취업 때문에 그런 심정을 느낀다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이렇게 만든 요인으로는 자신 및 타인에 의한 어떤 비교 평가라고 네. 39.8%가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소중함이 어떤 비교 대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일 텐데 취업 경쟁이 아무래도 심해지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한 기업의 한 직무에 같이 지원하는 거라면 당연히 경쟁이 맞죠. 그렇죠. 하지만 예. 기업도 정말 많고 직무도 다양하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취업과 결혼은 연애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뭐 잘생긴 순서, 예쁜 순서, 조건이 좋은 순서 이렇게 그런 거 연애를 아닙니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짝이 있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는 마음 가지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조건만을 보고 취업 시장에 뛰어든다면 이런 비교 그리고 뭐 상대적인 박탈감, 자괴감이 더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하늘 아래 나 같은 사람을 원하고 있고 네. 또 기다리는 기업과 인재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내가 가진 것에 조금만 더 성의를 더해서 직무와 관련된 스토리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조건 남들이 지원하는 곳을 지원하는 소모적 경쟁이 아니라요. 그렇습니다. 나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지원하시길 바라면서 예. 오늘 잡정보센터 시작합니다. 함께 하시죠.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답답하고 막막하기만 했던 취업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 탈락 통보할 뿐 그 누구도 탈락의 이유는 알려주지 않아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측만 무성했던 탈락 원인 저희가 밝혀드리고요. 네. 또 상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쭉 밝혀드리겠습니다.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3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면접 컨설팅을 담당해 주실 분이죠. 세계 임현준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새해 들어서 처음 본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되게 요즘 바쁘시다고 하던데 네. 좀 더 야유신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야유신가 좀 더 태양과 더 비슷한 느낌이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새해가 되니까 이직을 결심하시는 이제 경력직 분들이 많아지셔서 이직 컨설팅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아무래도 얼마 남지 않은 18년도 상반기 그 공채 부분을 하면서 학생들 상담하느라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또 오늘 왜 떨어졌나 주인공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해피. 네, 인하대학교 김원우 학생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금 역시 면접 날이라서. 뭐 첫째 날, 둘째 날 어제도 이 글렌 체크에 네. 아주 재킷이 멋있었는데 오늘은 또 양복 본인 겁니까 이거? 예, 예, 오. 아주 멋있네요. 오시네요. 감사합니다. 코디의 그 어떤 방점은 어떤 겁니까? 포인트는 넥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 네이비 컬러의 예. 어떤 수트와 좀 잘 조화되는. 톤온톤으로. 예, 톤은 좀 더 수트보단 좀 더 옅은. 네네. 그렇죠. 밝은 이미지를 위해서. 이렇게. 면접 날만 되면 뭘좀 알- 다들 멋있어지고 예뻐지고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로 여태까지는 이제, 아주 예. 필기에 집중하셨는데 오늘 어떻게 준비 좀 잘 해오셨어요? 노력은 많이 여전히, 했지만 여전히 공책과 펜을 2개나 준비했어요. 잡아주세요. 펜을 2개나 준비했어. 펜을 왜 2개나 준비한 거예요? 그 이제 이 2줄로 쓰려고요? 알록달록하게 좀 예쁘게 쓰기 위해서 2개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요. 필기장인. 그렇습니다. 자, 면접을 우리 원어 학생이 본 곳이 저희가 첫째 날 말씀드렸던 네. 가장 아까웠던 부분이에요. 이게 병원 최종에서 떨어졌어요. 그렇죠. 병원 그 직원들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행정직이요. 행정직이 예. 좋다고 하던데 인하대병원 최종 면접에서 그리고 한세실업 해외 영업직에 여기는 1차 면접이었습니다만 이곳이 좀 아까운 부분이 있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어땠습니까? 그때 대답 그렇습니다 하지 말고 얘기 좀 길게 해봐요. 그 예. 병원 면접은 분위기가 되게 좋았는데 음. 제가 굉장히 편하게 조금 생각해서 너무 인턴을- 편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약간 그런 면에서 아. 조금 마이너스가 있었던 것 같고 음. 얀세 실업 같은 경우는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핀트를 조금 잘못 잡아서 다른 식으로 자신감 있게 틀린 말을 자신감 있게 해서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기업에 대한 이야기에서 틀린 건가요? 기업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직무에 대한 분석을 직무에 좀 대해서. 부족해서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너무 아. 편하게 했다고 그랬는데 네네. 뭐 어떤 면에서 그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면접에서 안 됐다고 하면은 뭐 말을 좀 못했다든가 네. 뭐 지금 얘기처럼 헛다리를 좀 짚었다든가 이런 네. 건데 편하게 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거 되게 아. 좋은 건데. 네, 그때 이제 면접관님이 네 분이셨는데 모두 예. 다 남자분이셔가지고 음. 특히나 이제 병원 행정직이다 보니까 그 남성 구직자들보다 여성 구직자들이 좀 더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남자여서 좀 군대 얘기도 많이 하고 어. 그거를 들으셨을 때 굉장히 좋아하셔서 네. 굉장히 장하게 막 풀 스토리로 야. 면접 네. 분위기가 좋다고 역시 합격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너는 안 되려니까 내가 말이라도 많이 시켜줄게 이런 느낌이었나요? 굉장히 그래서 면접 보고 나서는 네, 되게 됐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겠어요. 네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예. 된 줄 최종에 알았는데 몇 명 올라왔었어요 그때? 그때 같이 면접 봤던 분들이 5명으로 기억. 여자 4명에 네. 남자 하나. 네네네. 청일점이었군요. 아깝네요. 네네. 예. 야, 청일점이 이렇게 청일점을 이렇게 보내나 이렇게 좀 또 안타까워하셨겠군요. 그러게요. 네네. 그런데 예. 어떻게 보면 또 면접 질문에는 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 아까처럼 뭐 좀 잘못 대답을 했다거나 이랬을 때 당황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좀 페이스를 잃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사실 그 병원 면접은 굉장히 편하게 봐서 예. 잃지 않았는데 한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페이스를 많이 잃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박 질문이 들어왔나 보죠. 반박 질문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얘기한 거에 대해서 네네네. 너 왜 지금 헛소리하니 하면서 이렇게 다른 얘기를 이렇게 네. 하면서 네네. 꼬리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했어요? 아 그때 이제 제가 직무를 잘못 조사해서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갑자기 이제 그 면접관님이 경쟁사 이제 세아 상역이었는데 네네. 거기를 지원했냐고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지원을 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 거기를 지원하셨을 때는 이거 완전 틀린 답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대로 이렇게 해외 영업에 맞춰서 그 이제 자소서를 제대로 작성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충고를 좀 해주셨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랬군요. 좀 고마운 분이네요. 당장 뭐 합격은 안 되더라도 네네. 다른 데 할 때는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니까요. 그래요? 자, 만약에 이렇게 틀린 답변을 했을 때 그래서 만약에 반박 질문 들어왔을 때 어떤 자세로 좀 취준생분들은 임해야 될까요, 쌤? 네, 일단은 틀린 답변에 그 근기가 팩트에 기반한 건지 아니면 본인의 성향 가치관에 기반한 건지가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서 만약에 그 두 가지의 근기가 본인이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사실 자신감 있는 태도로 말씀하셔도 되는데 방금 전에 원효 학생처럼 본인이 조사했던 부분이 실제 회사에서 원하는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이 부분은 명확하게 틀린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다음 부분에 인성적으로 소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부분에 이런 것을 미처 준비해서 오겠다라는 식의 답변을 마지막에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원 준비하면서 원호 학생이 보니까 그 면접 스터디 같은 것도 했을 것 같은데 네. 어제도 한다고 했습니다만 네네. 그때 준비할 때는 어떤 친구들하고 같이 했었어요? 일단은 뭐 비슷하게 그쪽에 붙었던 친구들이랑 굉장히 좀 시간이 없어서 촉박하게 준비를 했었고 그거 말고도 이제 취업팀에서 하는 그런 면접 스터디 멘토님이랑 같이 조금 하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학생들끼리만 한 건 아니었어요. 그리 멘토님이 있었다고 네, 하는데. 그리고 원 학생이 또 눈에 띄었던 게 현장을 직접 발로 뛰어서 좀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소서 쓸 때도 이용하고 했을 텐데 면접 볼 때도 또 뭐 현장을 좀 발로 뛰어본 적이 있나요? 그 현장을 발로 뛰어가지고 음. 포트폴리오를 제작을 했었는데 네. 사실 이 포트폴리오가 방향성이 좀 틀려서 관심은 가져주셨는데 좀 오히려 더 안내니만 못한 아이고. 그런 결과를 또 참 뭐 열심히 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합니다만 헛다리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원호 학생이 프리젠테이션 할 정도로 해도 될 정도로 본인이 직접 인터뷰한 내용들을 정리했다고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한현 캐스터 정리했다고 하거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원호 학생이 정리한 파일이 정말 깔끔하고 보기 좋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양도 굉장히 많아서 다 보여드리진 못하고요. 일부 내용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즈 매니저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영업사원이 주로 확인하는 것, 담당 PC에서의 주요 역할과 SM으로서의 안목을 갖기 위해 필요한 것, 원활한 CS를 위한 요소 정리했고요. 두 번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의 키워드로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브랜드의 특징, 현장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진짜 키워드를 적어뒀습니다. 세 번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매출 부분입니다. SM으로서 주요 매출원 파악하기, 매출 증대를 위한 사전 고민과 매출 증대를 위한 각 매니저의 고민을 적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업무 매뉴얼입니다. 매장 내에서 일어나는 상황 정리와 업무 예습, 블랙 컨슈머 대처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이렇게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정리해놓은 원호 씨의 준비, 과연 잘한 것일지, 어느 점이 부족한 점일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원호 학생의 현장 인터뷰 정리 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영업사원이 주로 확인하는 것, 또 현장의 키워드, 매출, 업무 매뉴얼 이렇게 필기를 엄청 하여 사흘 동안 굉장히 열심히 네, 했었는데 맞아요. 역시나 뭐 깔끔하게 정리하는 데 좀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듣는 태도도 괜찮은 것 같고 면접 볼 때 이런 태도는 뭐 나쁘지 않은 거겠죠? 네, 굉장히 좋은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면접이란 게 결과적으로 대화하는 거고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원효 학생이 이렇게 대화에 집중하는 태도 부분은 굉장히 지원자의 미덕이자 예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면접 볼 때 학생 그 별명이 앞줄 오빠였대요. 예전에 학원에서 그랬다고 하셨나요? 학교에서 앞줄 네. 오빠였대요. 이런 거 좀 어필해 보는 건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부분을 뭐 1분 자기소개라든지 혹은 본인의 과거 경험을 물어봤었을 때 본인의 꼼꼼한 성격, 인성적 역량을 강조할 때 그런 앞줄 오빠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얘기해 주면은 좀 센스 있고 재치 있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점 몇 점이었죠? 4.1점으로 졸업. 그러니까 앞줄 오빠들 이렇게 군대 갔다 온 잘 아는 그 동생 중에도 앞줄 네. 동생이 있었는데 네. 그 친구가 이제 후배들한테 뭐 앞줄 오빠였습니다만 그 친구가 한세신을 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한 친구들이 앞에서 정말 수업도 열심히 듣고 발표도 많이 했었죠. 발표 많이 했습니다. 오, 그렇죠. 적극적이시네요. 본인이 도맡아서 이렇게 했었죠. 네네네. 같은 조원들이 되게 좋아했었고 네네네. 그랬군요. 어쨌든 원호 학생의 한 가지 미덕 중에 하나가 전형적인. 이제 꼼꼼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믿음직스러움이 있어요. 예, 좀 예. 필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부분인데 현준 쌤이 시제 영업직 출신이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영업 쪽을 지금 원하고 있으니까 이런 꼼꼼함 좀 미덕인가요? 그 직무에도? 네, 뭐 단순하게 꼼꼼함은 사실 영업 직무뿐만 아니라 모든 직무에서 미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히 영업 직무에서 한정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영업 직무에서 이제 숫자라는 게 결과적으로 그 돈을 의미하고 영업은 바로 이꼬르 숫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숫자는 돈이고 회사의 매출이기 때문에 이런 꼼꼼하지 못해서 실수가 일어났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회사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꼼꼼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성적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어떻게 태양 오빠도 어떻게 앞줄 오빠였습니까 예전에? 저는 중간줄 오빠였습니다. 네. 우리 저기 현준 쌤도 굉장히 꼼꼼한 느낌이 있고 네. 또 믿음직한 느낌이 있어서 잘하신 분들이 이제 그런 공통적인 어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저기 원호 씨도 앞으로 예.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인터뷰 내용 보시면서 물어볼 것들, 알아볼 것들을 잘 알아본 것 같습니다. 네, 10점 맞습니다. 만점으로 보자면 몇 점? 10점 만점에 이제 사실 제가 그 사전에 그 원효 학생이 주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좀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여기 잘 보이진 않겠지만 굉장히 이제 양도 방대하고 많이 했네요. 또 이제 제본을 해서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굉장히 전문가스럽게 비즈니스스럽게 이제 만들긴 했는데 대단하네요. 앞서 이제 원효 학생이 얘기했던 대로 좀 아쉬운 거는 회사별로 이제 직무별로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아쉬웠고 그래서 총점은 10점 만점에 한 6점 정도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6점. 6점. 그래요. 굉장히 5점은 정확하게 넘었어요.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예. 어때요? 6점 받은 거. 정확한 점수라고 네. 생각합니다. 고생했겠어요. 아니 저렇게. 수고 이렇게 잘해. 좀 반박을 해봐. 반박을 해보라고요. 뭐 한번 더 하고. 달라고 때라도 써봐야 되나요? 예. 네. 감사합니다. 본인이 6점 받은 감사하대요. 어떤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걸까라는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직무에 맞춰서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필요한 역량들을 더 정리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조금 양으로 승부를 하려고 해서 사실 조금 불필요한 내용들까지 너무 많이 담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이 많았다. 네네. 그 이유가 맞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정량적인 수치 부분에서 되게 기반해서 그런 부분을 어필하고자 했던 부분이 강했던 것 같아요. 약간 과욕이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은 면접관 같은 경우는 그 해당하는 내용의 정확한 핵심 부분만을 듣길 원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아마 원효 학생이 조금 잘못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카메라로 한번 안에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러게요. 네. 네, 일단 대표적인 내용은 이제 원효 학생이 실제 현장 인터뷰했던 내용들과 실제 담당에서 만났던 그런 담당자분들의 명함들, 명함들. 그리고 관련돼서 방문했던 그 브랜드 이름들 굉장히 자세하게 방대한 양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앞서 얘기 드렸던 대로 굉장히 꼼꼼한 부분에 맞춰서 준비는 잘 해주셨는데 좀 너무 양적인 측면에 집중하지 너무 많다. 않았나. 네, 질적인 이런 게 측면으로. 실제로 취업할 때 그러면 좀 제출하는 게 도움이 되긴 되나요? 실제적으로 그 입사 지원서에 포트폴리오 부분에 제출할 수 있게 허락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모든 회사에 다 공통된 점은 아니고 실제 원효 학생 같은 경우는 실제 사례를 물어봤었을 때 현장에 갖고 가서 제출하려고 했었는데 어떤 특정 회사에서는 받아주긴 했는데 다른 회사에서는 안 받아줬다는 경우도 됐다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면접에서요? 네, 굳이 내지 말라고 하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그래도 상당히 회사에 대한 성의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일단 준비해왔던 부분은 굉장히 좋게 보여질 수 있고 성실도 부분에서 좋은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형평성 부분에서 모든 지원자들이 사실 다 준비했금 오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인사팀에서 거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대학교 때 친했던 오빠 중에 한 명이 CGV 매니저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들어갈 때 딱 A4 용지 한 장으로 뭐 이렇게 분석을 해갔나 봐요. 타 영화관이랑 이렇게 해서 그래서 면접 갔을 때 딱 펼쳐서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됐네요. 예? 그리고 된 거네요. 예, 그리고 됐어요. 네. 그 정도는 괜찮은 거죠. 그래서 본인이 준비했던 부분에서 사실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또 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좋는데 이렇게 너무 준비된 듯한 부분은 오히려 역효과가 낼 수 있다는 점은 한번 다른 지원자분들도 같이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학점 관리 때문에 그 첫 공채 지원할 시간적 여력이 좀 부족했던 점을 감안하고 이번 도전할 때에는 좀 요령을 갖고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저희가 그런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면접 준비를 무작정 어떤 기출 문제, 자료 이걸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령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팁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선제적으로 전략적 접근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다트라든지 직무 인터뷰 등 같은 경우는 실제 컴퓨터에 앉아서 모든 지원자들이 다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자료들 외에 추가적으로 본인만의 직접 발로 뛴 그런 생생한 경험담 같은 것들이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원효 학생은 굉장히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요. 저희가 기다리던 모의 면접 좀 진행해 볼 텐데요. 원호 학생 오늘 어느 기업에 어느 직무로 준비를 하셨나요? 제가 정말 가고 싶어하는 롯데백화점 영업관리 직무 준비했습니다. 왜 롯데백화점 영업관리 가고 싶어요? 사실 이제 뭐 답변에 조금 들어가 있긴 하지만 처음에는 사실 모든 백화점을 다 지원을 했었는데 핫한도 신세계도 있는데. 네네. 근데 이제 저희 집 근처에 롯데백화점이 있었고 가장 많이 이 조사를 하기 위해 방문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약간 더 정이 들어서 정말로 가고 싶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집 가까운 데로 가고 싶다 이거 아니에요? 집 가까운 데로 가겠다 중요하죠. 이 느낌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가 실제 면접장을 생각을 하시고 아까 제가 그 방송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기계적 면접 보처럼 대답하지 마시고 사람처럼 대화하듯이 그렇게 1분 자기소개부터 저희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백화점에 정말 알고 싶어서 남성 패션 매장 81개를 방문한 롯데백화점 영업관리 지원자 김원호입니다. 제가 백화점에 방문해서 이 인터뷰를 요청드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바로 싫은데요랑 안 돼요였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50번이 넘는 그 인터뷰를 거절당했을 때마다 정말로 포기하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나 이런 자괴감에 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인터뷰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백화점에서 정말로 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으로 근무하게 될 영업관리 직군에 있어서도 이러한 실패와 거절이 굉장히 익숙한 직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합의점을 찾아내는 그런 영업관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근데 이름을 얘기를 좀 해줬어야죠. 이름. 했어요. 했어요? 네. 김원호가 중간 얘기했구나. 네네. 시선을 약간 좀 앞쪽으로 봤어야 되는데 약간 저긴 줄 알면서도 좀 저 지금 카메라인 줄 알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시선이 조금 아쉽긴 했는데 나름대로 제 볼 때는 면접법 같은 느낌 들지 않았고 네, 네. 자연스러운 느낌이었는데요. 네. 좀 평을 해주신다면 1분 자기소개. 네, 일단은 소재 부분은 아무래도 원효 씨가 굉장히 많은 현장을 방문했기 때문에 좋다고 네.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었다고 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그 본인의 그 방문 개수 부분에 수치적 부분에 너무 좀 집중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만약에 제가 이 같은 내용의 자소서를 했다고 하면은 저라면 이제 처음에 서두에 2가씩을 했었을 때 안녕하십니까 거절보다 그 거절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 김원효입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인성적 역량을 먼저 강하게 어필한 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그 실제 몇 개의 지점을 방문했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바로 그 거절이었습니다. 거절에 대한 부담감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본인의 원하는 내용을 좀 자세하게 풀어낼 수 있었으면 좀 좋았던 부분이 있었고 또 중간에 내용을 보면은 본인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이 좀 없어요. 그리고 단순하게는 뭐 과거 경험을 살짝이라도 끼워올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현주쌤의 모의 면접 두 분 다 실전처럼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우리 또 바라보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부터 김원호 학생의 실제 모의 면접 지금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시죠. 네, 그럼 원효 학생 지금부터 면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장하지 마시고 네, 답변 준비한 내용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지원 동기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영업관리 직무에 지원을 했는데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영업관리 직군은 특히나 이 수많은 그 현장에 계시는 매니저님들과 함께 소통을 해야 하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학원 강사 경력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수많은 학부모님들을 만나봤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거절을 제가 해야 되고 부탁을 드려야 되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직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업관리 직군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왜 다른 백화점, 신세계나 현대백화점이 아닌 롯데백화점에 지원하셨어요? 롯데백화점이 향후 이제 인천 지역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맞게 되고 가능성이 그만큼 더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롯데백화점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2019년에 그 롯데백화점이 신세계백화점의 부지를 이제 구매를 해서 롯데타운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더 이렇게 컨셉에 맞게 더 가능성이 있게 제 성장과 함께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롯데백화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혹시 롯데백화점에서 가장 매출이 큰 지점이 어떤 곳인지 알고 계신가요? 본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본점 매출액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올해 1조 5천억 정도로 기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네. 그 영업 관리직을 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영업 관리직에서 어떤 부분을 잘하실 수 있으시죠? 협력 사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요? 제가 실제로 현장을 방문해 보면서 협력 사원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나 혹은 매출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많이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알게 된 부분들을 활용한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방문 좀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네네. 본인 방문하셨던 곳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랑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방문했던 곳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롯데백화점 인천점의 폴로 매장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매장 매니저님이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얘기가 이 백화점의 쇼루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롯데백화점에서도 이 백화점의 쇼루마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사업을 강화하고 그리고 실제로 스마트픽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등의 이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롯데백화점 인천점을 방문했을 때 실제로 그 스마트픽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영업관리가 되고 앞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그쪽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어떤 접합점을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본인이 방금 스마트픽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앞으로 백화점 업계는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세요?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가장 많이 보았던 부분이 이 고객님들이 매장을 방문해서 물건을 보고 바로 구매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의 상품을 사진으로 찍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전송하는 모습들을 가장 많이 봤었습니다. 이는 그 백화점이 점점 쇼룸화되고 사람들이 이제 백화점에서 상품을 보고 만져보고 사진 않고 구매는 합리적으로 인터넷이나 어떤 다른 아울렛 같은 곳으로 이제 구매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이제 그쪽으로 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래서 오프라인 고객님들이 온라인으로 이탈하는 것을 좀 방지하는 쪽으로 그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혹시 경쟁사 가보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경쟁사 가셨던 거 말씀해 주시고 네. 저희 롯데백화점에서 그 경쟁사를 어떤 식으로 좀 벤치마킹 해야 될 거라고 보세요? 그 제가 가봤던 중에 가장 인상적인 거는 이 고향의 스타필드 매장, 그리고 그 신세계백화점이 가장 인상 깊었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단순히 신세계백화점 같은 경우는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뭐 경험을 판매한다 이런 모토를 갖고 실제로 고객들에게 체류 시간을 늘리는 방향의 어떤 그 전략을 세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이 그 강화할 수 있는 부분에 구체적인 방법이 있나요? 그 실제 롯데백화점 인천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그 옥상에 풋살장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일이나 어떤 백화점에 손님들이 많이 오시지 않는 시간대에는 전혀 이용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풋살장을 그 새로운 그 백화점의 새로운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20대 고객이나 30대 고객들을 위한 뭐 풋살 대회를 연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 풋살장을 이용한다면 그 고객의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고 매출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혹시 학과 수업을 듣는 중에 네네. 친구의 대리 출석이라든지 부정행위하는 것을 본 경험이 있나요?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때 당시에 그거를 어떻게 했나요? 저는 사실 그냥 보고 약간 지나치는 편이었는데 지나치는 편이었습니다. 본인이 그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든가 혹은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생각은 안 하셨나요? 사실 부정적인 영향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원활히 진행하려면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한데 너무 소규모 수업일 때 수업을 듣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조금 어려운 경험을 겪기도 했었는데, 이럴 때는 제가 어차피 같은 학과하고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였으니까 좀 간접적으로 이렇게 좀 수업을 와줬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10분 전에 만나서 우리 뭐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좀 유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수업은 어떻게 본인이 좀 좋은 점수를 받았나요? 아니면은? 저는 좋은 점수를 받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혹시 본인이 생각하기에 롯데백화점의 영업 관리란 어떤 거라고 보세요? 롯데백화점의 영업 관리는 롯데백화점의 영업 관리는 카테고리를 좀 이렇게 잘 혼합해야 하는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특히나 제가 롯데백화점에 가서 가장 감탄했던 부분이 그 유아용 화장실을 유일하게 구비하고 있던 백화점이었습니다. 이는 백화점이 단순히 이제 성인 고객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가족 고객들을 위한 정확한 타겟팅을 했다는 어떤 노력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이 연결 구매를 할 수 있는 어떤 카테고리를 제대로 구성하지 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쪽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은 그런 연결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원효 씨 그 란스미어에서 일을 하셨는데 네네. 혹시 그때 트러블이 생겼거나 클레임이 있었던 경우가 없었나요? 없었는데 블랙 컨슈머에 대한 어떤 대처 방안들은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답변 듣기로 하고요. 네네. 원효 씨 그 나이가 좀 있으신데 네네. 그 학교를 좀 늦게 가셨어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정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일들을 해봤는데 그런 과정에서 좀 나이가 많이 지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롯데백화점에서 일한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현준쌤의 촌철살인 모의 면접 네.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역대 쭉 그 학생들을 지켜봤을 때 못지않게 네. 술술 나오긴 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렇죠? 어떤 네. 느낌이었어요, 박수영 아나운서는? 어쨌든 뭐 다른 좀 딱딱했던 분들보다는 조금 더 말하는 느낌이었다라는 게 우선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상당히 정신을 차리고 얘기한 것 같다. 그리고 준비된 답변도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마지막 그 한마디도 그렇고 좀 재치 있는 답변 쪽보다는 좀 어떤 안정 위주로 가는 좀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과 함께 네. 하나 좀 짚어주시죠. 예. 네, 일단 원효 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해당 업에 대해서 그래도 굉장히 발로 뛰는 데이터 정보 수집이라든지 네. 또 본인만의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아쉬운 부분은 일단은 구체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예를 들자고 하면은 이제 네네. 본인의 과거 경험 같은 것들을 물어봤었을 때 본인의 과거 경험을 사실 명확하게 정리 안 했다는 부분이 본인이 그때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했는지 또 그거에 대한 결과 피드백이 어떤지 부분들 특히 이제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 롯데그룹사가 이제 BEI 면접이라고 해서 역량 구조화 면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보는데 예. 그 부분에서 들었던 질문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정행위 부분이었는데 그때 정확하게 본인이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부분의 인지도가 많이 낮아서 그런 부분이 일단 좀 아쉬웠고 그 외적으로는 그 아무래도 피상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 그래서 본인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부분까지는 아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 알맹이 부분이 좀 빠져서 뭔가 거칠에만 좀 치중돼 있지 않았나 그래서 좀 속을 좀 내실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면접 전략이라든지 그런 준비도를 하셔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공계 학생들처럼 거기는 왜 전문 용어가 많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네. 저거 뭔가 알지 못해도 전문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인문계생들도? 일단은 직무적으로 이제 단순하게 영업 관리라는 게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고 있는데 예. 구체적인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 굉장히 파트별로 다양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자료를 준비를 잘 해주셨는데 그게 단순하게 글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 말고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할 수 있으며 그거는 나의 과거 경험이 이 부분과 연관성이 있다. 사실 연결고리 부분이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뭐 앞서 이제 김승재 아나운서가 말씀하셨던 대로 직무적 현업 용어들을 쓰는 것들은 좋은데 그 현업 용어를 쓸 때는 본인이 그거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말씀해 주셔야겠죠. 네. 구체성을 띄워야 하고 그래요. 좀 내실을 다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뭐 말투나 이미지, 태도 이런 부분은 어땠어요? 네, 일단은 원효 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정제된 톤에 또 이미지가 호감형이라서 좋은 부분이 있는데 그 당황하면 아무래도 손동작이 좀 많아지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거일 수도 있고 나쁜 거일 수도 있긴 한데 답변이 너무 즉식 즉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준비된 뭔가 답변. 포즈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네. 너무 계속 그냥 바로바로. 네,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은 인위적으로 준비 답변한 부분이라고 내용을 들어보면은 사실 그것도 즉석에서 만든 내용들이 많아서 이게 본인이 어느 정도 이제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면접이란 게 대화의 부분이고 커뮤니케이션적인 그렇죠. 부분이어서 서로 호흡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상대방의 호흡을 따라갈 수 있는 그렇게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비언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보니까 우리 또 느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원호 원호 학생이 네. 눈웃음을 이렇게 잘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 말할 때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그렇게 본인 알아요 그거? 지금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근데 진짜 아니 보면은 말할 때 되게 뭔가 내가 왜 그랬냐 이유를 물어보면은 그 말을 할 때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얘기할 때 이렇게 눈을 이렇게 흐리는 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볼 때는 호감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그걸 좋게 보는 분들은 이 사람 참 이미지가 좋네라고 할 수 있지만 정확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 좀 또 명료한 이미지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면접관한테는 또 오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어서 네.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별거 아니겠지만 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명확하게 포인트를 잡고서 그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모의 면접 진행해 봤는데 어땠어요? 소감이 어떠세요? 오늘도 정말 많은 거를 알게 되었고 많은 걸 배웠고 열심히 노력해야겠습니다. 하지 말고 또 정확하게 이해해봐요. 예. 사실 더 많은 답변을 준비했었는데 네. 이게 사실 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대로 말을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을 많이 갔다고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렇다면 저는 이제 그래서 구체성을 띈 어떤 경험이라든가 네네. 그런 것들이 좀 녹아날 줄 알았는데 네. 그런 게 좀 아쉽지 않았어요? 네, 일단은 네. 그 갔다 왔다에서 끝난 부분이라서 이제 뭐 아까 자료도 마찬가지지만 결과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베네핏을 줄 수 있는지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굳이 생각해보자면 가서 어떤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조금은 트렌드에 둔감하지 않나 롯데백화점이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네네. 어때요? 그래요. 실제 가가지고 이제 원호 학생 그래도 들어보니까 뭐 손님들이 이렇게 뭐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서 실구매는 잘 안 하더라 이런 것도 좀 깨달은 것 같고 아니면 뭐 롯데백화점이 타 백화점에 비해서 뭐 아동용 화장실이 있었다 나름대로 좋은 뭔가 부분이죠. 분석은 예. 있었는데 어때요? 영업관리 직무와도 연관이 좀 있었나요? 너무 이렇게 미시적이었나요? 네, 그런 어떤가요? 쪽으로는? 네, 일단은 그 구체성을 띈다고 하면은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좋은데
사실 그게 원효 학생을 제가 제 입장에서 준비했다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플로어에 어떤 층에 어떤 지점에서 내가 담당할지를 예상해서 그 부분에서 그 해당한 내용들을 녹여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더 좋겠죠. 그래서 본인이 간 인천 지점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만약 이 인천 지점에 이 파트를 담당했을 경우에 고객들의 동선은 이렇게 이동될 것이며 이런 부분에서 이런 점은 좋지만 이런 점은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현대백화점 경쟁사를 방문했었을 때는 이런 점에서는 더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개선하고 또 현대백화점의 이런 모자란 부분을 저희가 더 높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그래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들 데리고 가면 애들은 편하네요. 백화점 보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또 화장실 급하다 그러면은 네. 다른 층 가야 되면 또 답답할 수 있는데 아이들 이게 있으면 또 어떤 고객들을 잡아놓을 수 있는 또 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선생님 말 들어보니까 디테일 싸움인 거지 않나 그러게요. 생각이 드네요. 구체성이 예. 중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신의 한 수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하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예. 네, 일단은 롯데백화점을 비롯해서 현대백화점 마찬가지로 역시 BI 면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BI 면접은 이제 행동 사건 인터뷰 면접이라고 해서 본인의 과거 경험에서 계속 꼬리 질문하는 면접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전에 여러분들의 과거 경험을 정리 잘하시는 게 중요하고 끝으로는 이제 영업 직무 같은 부분 제 지론이기도 한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아무나 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강점을 극대화할 생각을 하시고 단점을 보완적인 부분이라보단 내가 정말 어떤 부분을 잘할 수 있을지 부분에서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원호 학생 그리고 김현중 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김현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 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취준생도 인권이 있다. 취준생 인권위원회 준비돼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슬플 거라 생각 말아요. 그런 사연 없어요. 불편할 거라 생각 말아요. 그런 사연 없어요.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존중할 때 행복이 더해집니다. 오늘도 행복해요.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사정고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취업준비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저희가 상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먼저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 알아봅니다.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만나보시죠. 함께 보시죠.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수원으로 먼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윤명입니다. 네, 오늘 수원은 어떤 채용 소식이 준비돼 있나요? 네, 첫 번째로 소개할 기업은 경기공항 리무진 버스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에 소재한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 업체로 리무진 버스 운전사원 10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업무는 공항 리무진 버스 운전으로 구인 조건은 학력은 무관하며 경력은 버스 운전 3년 이상입니다. 근무 시간은 격일 근무 주 40시간 오전 4시 30분부터 업무 시작합니다. 급여는 월급 320만 원 이상입니다. 복리후생으로 삼식 제공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월 26일까지이며 제출 방법은 방문 접수를 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구인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버스 운전 자격증, 경찰청 발행 경력 증명서, 전 직장 경력 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운전 정밀 진단표, 신규 직무 보수 교육 수료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려 10명의 리무진 버스 운전사원을 뽑는다고 합니다.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필요 서류와 조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소식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특강 소식 준비했습니다. 특강 프로그램으로 1월 31일 수요일 평생 월급 프로젝트, 2월 2일 금요일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위한 대화법을 주제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장소는 수원 고용센터 3층 단기 집단 상담실과 실업급여 설명회장으로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특강 프로그램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서울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가희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가희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중구 동호로에 위치한 그린건축사 사무소 주식회사에서 건축설계사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신입 경력 모두 채용합니다. 성당, 수도원, 교회 등 종교 건축과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계하는 일을 주로 담당합니다. 건축학, 건축설비공학 전공자와 캐드 포토샵 사용 능숙자, 운전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2,5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을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건축 설계사 1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격 요건과 우대사항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카카오팜에서 웹디자이너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이 무관한 신입 채용입니다. 홈페이지 관련 웹디자인 및 상품 페이지 디자인, 수정 및 관리 작업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포토샵, 일러스트레이션 사용이 필수이며 청년층, 신입, 여성 등을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채용권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서울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국회에서 현재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요. 국회에 이렇게 취업준비생 인권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면 네, 저희 잡정보센터에서는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실제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취준생 인권위원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몰라서 넘어가고 취업시장의 약자라서 알면서도 참아야 했던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지금 이 시간도 네. 많이 겪고 있을 텐데요. 이 코너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자기 권리를 좀 당당하게 찾아가실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뉴페이스가 나오셨습니다. 얼굴이에요. 새로운 얼굴인데요. 위세 노무법인의 이호승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되게 잘생기셨네요, 되게.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요즘 이 노무사 쪽 분들은 네. 다 이렇게 얼굴 보고 좀 그런 거 시험 볼 때 그런 그러게요. 이미지도 보나요? 그렇진 않은데 어떻게 나오시는 노무사분들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미지가 굉장히 선해 보이시는데 오늘 처음 만나는 거니까요. 취업준비생 여러분께 각오 한마디, 소개 한마디 해주시죠. 예. 네, 취준위에 오늘 제가 처음 나왔는데요. 제가 오늘 임현준 쌤이나 송진원 쌤을 대신해서 취준생 인권을 위한 정보를 되도록 좀 쉽게 전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 현직 노무사께서 나오셨으니까요. 오늘 또 어떤 이야기 나올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2부의 도우미 조서연 아나운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조서연입니다. 네, 자 오늘 새로운 분이 오셨으니까 남다른 네. 포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역시 해주시죠. 새로운 분이 네. 오시니까 스튜디오가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차네요. 네, 저도 빠지지 않도록 열심히 오늘 방송 이어가도록 하고요. 예. 또 현직에 계신 노무사님이라고 하니까 현장에서 겪으셔도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결 든든합니다. 그래요. 네. 좀
정말 기계적인 우리 애들이 정말 항상 감탄합니다. 네. 우리 후배님 감사하고요. 네. 자, 대표님 오늘 어떤 주제인지 처음이 중요하고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처음이 좀 중요합니다. 어떤 주제 갖고 오셨습니까? 예. 네, 그 이전에 취준위에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주제들 몇 번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최저임금이 이제 무엇인지는 알고 최저임금 인상액이 얼마인지는 아는데 실제 계산에 있어서는 놓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네. 놓치는 부분이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한 그런 오해를 좀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네,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한 오해들 다뤄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안건 어떤 건지 조서연 아나운서가 알려드립니다. 예. 네, 오늘은요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최저임금에 관한 안건입니다. 사실 최저임금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는 다뤄보질 않았는데요.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두 친구가 있습니다. 한 명은 월급 250만 원을 받고 있는 김모 씨고요. 한 명은 월급 275만 원을 받고 있는 박모 씨입니다. 그런데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정작 급여 인상이 적용된 사람은 월급이 25만 원이 더 많았던 박 씨였습니다. 김 씨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급여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왜 급여가 더 많은 박 씨가 급여가 올랐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월급이 적어야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다라는 오해라고 하는데요. 최저임금의 정확한 산정 방법을 몰라서 생긴 이 오해를 풀어야 최저임금을 제대로 챙겨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구는 최저임금을 받고 누구는 못 받고 과연 무엇 때문인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 이번 주 취준위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때려주시죠. 네. 힘 있는 크러쉬. 예. 알았습니다. 275만 원 받는 사람이 250만 원 받는 사람보다 25만 원이나 급여가 높은데 네. 250만 원 받는 사람은 최저임금 인상과 상관이 없고 75만 원 받는 사람은 인상이 된다. 네. 이게 좀 뭐 듣기만 해도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네, 단순히 급여 총액을 가지고 최저임금 인상을 생각하는 게 오류인데요. 그 250만 원을 받는 김 씨의 사례를 한번 자세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이분의 월급은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기본급으로만 구성된 그 250만 원, 그리고 연봉은 총 3천만 원입니다. 예. 인상된 최저임금 7,530원으로 기본급을 계산해 본다면 이분은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이미 받고 계신 거죠. 네, 지금 그러면 화면으로 계산한 금액을 한번 만나볼까요, 저희가? 예. 예. 네. 김모 씨의 경우 월 209시간을 근무하는 거니까 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월 급여를 계산해 보면 네. 209시간 곱하기 7,530원 해서 153만 7,700원, 7,770원이 나오는데요. 현재 250만 원을 급여로 받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과는 상관이 없는 셈이 됩니다. 이미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월 시간에 그 최저임금 곱했을 때 그거보다 많이 받으면은 예. 상관이 없다. 그렇죠. 그건 됐는데 275만 원 받는 분은 급여가 올랐잖아요. 이분은 일을 많이 하나 봐요? 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를 별도 시행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 네, 김모 씨의 경우는 월급으로 받고 있는 250만 원이 모두 기본급이기 때문에 계산이 단순한 거고요. 예. 박모 씨의 경우는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까지 포함해서 275만 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가 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 계산을 좀 해보시죠. 네. 예, 해봐 주시죠. 예. 네, 그 박 씨의 경우는 월 소정 근무 시간은 김 씨와 같고 총 월 급여는 275만 원으로 25만 원이 더 높지만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기본급 150만 원, 그리고 전기 상여금 75만 원, 식비 10만 원, 통근 수당 20만 원, 그리고 주택 수당 2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받는 돈은 많은데 기본급으로만 따지면 돈을 더 많이 받았던 박 씨의 기본급이 더 적었던 거네요. 네. 예. 그래서 예. 그 월 209시간 근무, 그다음에 최저임금 7,530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예.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만임을 알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박모 씨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 대상이 되는 거고 연봉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네, 저희가 기본급을 중요하게 살펴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예. 기본급만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고 박모 씨가 받고 있는 상여금이나 식비, 뭐 통근 수당, 주택 수당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되고 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회사의 여력인가 봐요, 이건요? 회사 여력보다는 최저임금법에 정해져 있는 그런 수당들이 있어서 네. 그런 분을 제외를 하는데요. 예. 예,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임금 항목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식대나 통근수당, 뭐 주택수당, 그다음에 초과근로에 대해서 지급하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그다음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이나 수당 등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판단할 때에는 총 급여 수준도 중요하지만 본인 임금 구성 항목에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 항목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이 말씀하신 대로 산입 범위에 그 포함되지 않는 것들을 정리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로는 첫 번째로는 상여금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상여금이 매월 분할되어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따라서 산정해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다음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두 번째로는 식비 등 복리후생을 위한 급여입니다. 뭐 가족수당이라든지 주택수당, 그다음에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이나 식사, 주택제공, 통근차운행 등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급여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뭐냐면 네. 아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기본급이 250이었는데 보통 우리가 정규직인데 기본급만 250이고 나머지가 아무것도 없는 경우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드셨지만 그런 경우도 있나요? 좀 궁금하네요. 네.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을 임금 체계를 좀 단순화해서 그 기본급만으로 구성하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돈을 더 주는 것보다 덜 주는 게 좀 기업 입장에서는 오너 입장에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A 씨 같은 경우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어요 보니까요. 이런 경우를 본다면 어떨까요? 뭐 지금 뭐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예. 만약에 기본급이 높아지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추가되는 연장이나 야간 휴일 수당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 보통은 임금 체계를 수당으로 좀 많이 빼고요. 기본급을 줄이는 추세가 사실 많기는 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뭐 더 이 B 씨처럼 최저임금 대상 인상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더 그게 유리한가 보죠, 그게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급여 있잖아요. 식비라든지 주택수당 이런 거는 그냥 기업의 재량이겠네요. 이런 부분은. 네, 보통은 기업에서 이제 그 수당이라든지 그런 거는 정하는데요. 예. 뭐 노사 합의상으로 수당으로 빼기도 하고 기본급만으로 설정하기도 하고요. 네. 그거는 뭐 그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설정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니까 저희가 그 목요일마다 히든 챔피언스라는 코너를 하고 있어요. 그 강소기업 소개하는 코너인데 기업들이 보니까 뭐 그 복지 복리후생 얘기할 때 교육비도 있고 식사비 뭐 그 복리후생이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기본급은 뭐 지금 그대로고 복리후생 비용이 크다면은 최저임금 혜택을 받는 경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사실 원칙적인 부분이고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게 앞선 박 씨의 사례처럼 총 급여는 높지만 기본급이 낮아서 최저임금 미달이 된다고 해서 기본급을 고스란히 올려주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정기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기본급화시켜서 이런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들이 많은 게 현실이죠. 실제로 그 대표 계시면서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좀 있나요? 그 판례들이 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있다면. 사실 지금 최저임금이 이제 기본급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수당들로 인해서 총 급여는 높지만 기본급이 낮은 경우에는 이런 수당들을 기본급화 시키면서 이런 최저임금의 인상분을 좀 보전하려는 수당이 좀 많아요. 네. 지금 사실 기업에서도 인건비 부담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많이 신경 쓰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좀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실제로 그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저희가 항상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기존 상황도 괜찮았었는데 법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돼서 회사를 그만두게 한다든가 뭐 정리해고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다는 걸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좀 뭐 보도하기도 했고 듣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그런 경우를 많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지금 뭐 중소기업 이하 규모에서의 그 기업들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많이 가중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인원을 채용을 계획을 하고 있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해서 인원 채용을 좀 줄이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인원 감축이 들어간 기업의 경우에도 좀 많은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생이 잘 돼 있고 우린 지금 상황도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렇게 올려버려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지금 상황대로 하게 되면은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건요. 네. 일단은 최저임금 인상은 법적인 부분으로 기업에 강제적으로 좀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좀 준수를 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최저임금을 내가 제대로 받고 있는지 따져보려면 예. 내가 받고 있는 월급의 기본급이 얼마인지 뭐 또 산입범위 포함되지 않는 금액은 얼마인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이거를 같은데요.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요. 예. 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총정리 조소연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한참 좀 해주시죠. 네. 예. 나의 급여가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네. 내 급여의 식대와 교통비 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모두 빼고 기본급만을 월 근무 시간에 나눠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7,350원 다들 기억하시죠? 나의 기본금에서 근로시간을 나눈 액수와 또 최저임금을 비교하셔서 내 액수가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회사에 반드시 요구를 하셔서 당연한 권리를 취하셔야 합니다. 제가 읽으면서도 좀 이해도 안 되고 또 젊은 분들은 조금 쉽게 산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본인의 권리를 찾지 못하거나 오해를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 좀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요, 노무사님? 개인적으로 노무사를 찾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뭐 요즘에는 좀 그 제도가 잘 돼 있어서 고용노동청에 바로 전화를 하셔도 네. 되고요. 아, 사례를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네, 본인의 네. 사례를 얘기하면 근로감독관들이 뭐 그런 사례를 잘 상황을 파악해서 예. 뭐 사건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 산정을 또 해주시기도 하시는 건가요? 네, 금액 산정까지 오, 감독관들이 네. 다 해주시긴 그래요. 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저희가 그 월급 명세서라는 걸 봤는데 네. 명세서 같은 거 솔직히 잘 살피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 것들 잘 살펴서 좀 꼼꼼히 따져보는 습관도 중요하다고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호승 대표님 예. 오늘 첫 출연이었는데 예. 어떻게 소감이 어떠세요? 떨리셨나요? 약간 좀 정신이 없던 것 같기도 하시고요. 네, 좀 오늘 첫 방송이라 제가 좀 정신 없이 얘기한 측면도 있는데요. 네. 일단 오늘 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회사에서 채용 담당자로 근무를 해봐서 네. 요즘에 그 취업이 얼마나 힘든지 음. 그리고 취준생 분들이 얼마나 그 고충을 많이 겪고 있는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코너를 통해서 조만간 좀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그 취준생 분들이 적어도 몰라서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채용 담당하셨다고요? 네, 채용 담당자로. 노무사 하시다가 하신 거 아니면 뭐 이렇게 하다가 노무사를 하신 거예요? 노무사 합격하고 회사에서 채용 담당자 인사팀에서 좀 근무를 나 지금 했었습니다. 이거 아니어도 컨설턴트로 또 오시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만나 뵙게 되지 않나 수고를 네. 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수고해주신 조선 아나운서 그리고 이호승 대표님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오늘도 아주 알찬 한 시간이었는데요. 내일도 특집 왜 떨어졌나 시즌 3는 계속되니까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